교재하고요. 청탁지 2장씩 가져가요. 네, 공교양이 첫날인데요. 첫째 챕터예요. 산술 기하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산술 기하 평균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일 절대부등식의 영역에 이제 산술 기하 평균이 들어가는데, 절대부등식의 확장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할 거예요. 이 산술 기하 평균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항상 첫 번째 챕터로 다루는 주제이긴 한데 가장 최근에 언제 나왔냐 2026학년 올해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는 학생들이 작년에 연대에서 본 시험 연세대 논술에 산술 기하 평균이 문제가 그래서 잊을만 하면 나오고 또 잊을만 하면 나오고 그다음에 또 산술 기하 평균이 직접적으로 연관지어서 이제 나올 수 있는 수능의 단어를 뽑으라 그러면 지수 로그를 얘기할 수 있어요. 지수의 치역은 어떻게 되죠? 지수학자의 치역은 항상 연구가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로그의 공역은 정의역은 어떻게 돼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 평균을 적용할 때 기본적으로 양수에서 적용하잖아요. 양수 조건을 포함하고 있는 단어 자체이기 때문에 지수 로그와 연결 지어서 산술 기하 평균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자, 기본적인 개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산술 평균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하 평균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과연 우리가 1, 3이라는 수를 주고 가운데 있는 수를 한번 가운데 올 수 있는 수를 맞춰봐라. 그러면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2라는 값을 얘기를 해요. 자, 이거는 1에서 1만큼씩 증가하고 등차 수열 개념으로 하죠.
등차수를 개념으로 파악을 해서 그 가운데 모일 수 있는 수가 2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또 어떤 학생들은 플러스 루트 3 또는 마이너스 루트 3도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들은 루트 3을 일정하게 곱한 등비 수열의 개념으로 얘기를 하죠. 각각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개의 항 중에 가운데 항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이걸 등차 중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등비 중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이 등차 중항하고 등비 중항,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산술평균이라는 평균인데 이들의 관계에서 항상 절대적으로 산술평균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개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보존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를 얻은 과정을 우리가 세부적으로 얘기를 하면 A와 B가 있을 때 A와 B를 보내서 2로 나누게 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루트 3은 그 값을 곱해서 거듭 제곱근을 만든 거죠. 제곱근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n개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n개의 수가 있으면 n으로 나눠주면 되고 산술평균 n개의 수가 있으면 n 거듭 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강에서 우리가 다룬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자, 왜 이런가? 이걸 좀 살펴보자 이거예요. 우리가 수능이나 내신을 다루다 보면 이제 결과 빨리 도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라는 질문을 여러분들이 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논술이라는 것은 이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사실은 수학의 기본이고 수학의 근본을 찾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내가 좀 수학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뭔가 성적이 잘 안 나오거나 뭔가 항상 공부를 하면 2% 부족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한다면 내가 평소 공부를 할 때 왜라는 질문을 좀 했을까라는 걸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자꾸 왜라는 질문을 던지세요. 왜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의 해결책을 얻을 때 여러분들이 수학에 있어서 뭔가 해결책을 근본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가고 성장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자 봅시다. 자, 이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수열 문제가 요즘 좀 까다롭게 나오긴 합니다. 이 수열 문제가 까다로울 때는 어떤 해결책이 가장 좋은가? 자, 요거예요. 함수처럼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수열도 일종의 함수죠. 그래서 좀 다른 함수죠. 뭐죠? 정의하기 자연수인 함수입니다. 함수는 기본적으로 실수에서 살펴봐요. 그러니까 수열에서는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함수에서 연속성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러니까 수열의 극한을 따지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단방향이 밖에 안 따지죠. 함수의 극한으로 가면서 뭐예요?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녀석을 따지면서도 x가 특정값 a에 한없이 가까이 갈 때를 따지죠. 그 가까이 갈 때도 뭐예요? 우측에서 가까이 갈 때와 좌측에서 가까이 갈 때를 따집니다. 그래서 우극한, 좌극한 개념이 함수에 들어서 이제 생기는 거죠. 여기서는 좌우극한 개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수열을 함수화시켰다? 그러면 일반항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등차 수열은 n에 대한 몇 차식? 1차식이다. 등비 수열은 n에 대한. 자, 이거 n차식이라고 하는 수들이 있는데 다음 식은요, 차수가 다 결정된 거야. n차식이라면 n이 변할 수 없는 걸 말합니다. 그치? 그런데 이건 어떻게 돼? 지수가 계속 변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가 변하는 거에서 지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함수화시키면 1차 함수가 되겠죠. 이건 어떤 거죠? 실수함수가 되겠죠. 자, 1차 함수는 우리는 다른 말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직선의 형태를 띄어요. 그죠? 자, 지수함수는 어때요? 곡선이라는 말이야.
일선이 아니면 곡선이지. 자, 직선이 아니면 곡선이야. 그럼 봐봐. 이 곡선의 특징은 뭐냐? 이처럼 뭐냐? 위로 볼록하거나 아래로 볼록한 성질을 가져요. 그래서 곡선의 성질을 파악할 때는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를 여러분들이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거죠. 왜? 직선과 딱 구분되는 성질. 즉, 곡선을 만드는 성질이야. 이게. 그럼 어떠냐? 자, 아래로 볼록한 곡선. 그럼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자, 산술 평균이 왜 기하평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한번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함수하면 여러분들 모니머니 그래프죠. 자, A와 B라는 값이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n번째 항이라고 하고, 이거를 n 플러스 1번, 2번째 항이라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 가운데 n 플러스 1이라는 값이 있고, 이게 뭐예요? 연속한 세 개의 합중이 가운데 있죠. 때로는 등차 중앙, 때로는 등비 중앙이 될 거예요. 그럼 등차 중앙을 찾아라. 그럼 어떻게 돼? 이 둘을 직선으로 이어서 가운데 같습니다. 이때 우리는 이걸 1대1로 내분한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값이 얼마? 2분의 1. 그치? 자, 그러면 등비 중앙을 찾아라. 어떻게 해요? 곡선을 그려요. 어떻게 그려? 아래로 볼록한 곡선을. 자, 이랬을 때 m 플러스 1에 대응되는 요 값, 여기에 루트 a b가 된다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이 유관상으로 딱 살펴봐도 등차 중앙이 등비 중앙 위에 있죠?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런 직관적인 능력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어떨 때? 수능같이 타임 플레이를 해야 되는 시간에서. 자, 제한 시간 3분의 1이라는 시간 내에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시험이라면 더욱더 여러분들 시각화하는 훈련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 직관과 동시에 뭐야? 논리를 결합하면 수학이 완결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직관은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거기에 받쳐주는 논리가 여러분들 완성되는데 수학의 비로소 뭐라 그러지? 다재다능하게 되는 거야. 어떤 시험이 나도 어떤 문제가 나와도 두렵지 않게 되는 수학이 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값이 같아지지 않는 한 이 값은 이것보다 커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이렇게 쓰죠. A, B는 0보다 크고 답 등호는 A와 같을 때 정답.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한술. 제가 앞으로 본 수업 들어가면서도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제가 확인을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학생들 좀 안 믿는 편이라 많이 대대해서 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대답하면 할수록 실력이 빨리 성장할 거예요. 여기서 틀리면 뭐 어때? 뭐 대신에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직접 시험을 보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구마구 틀려야 돼요. 빨리 틀린 것을 알아서 자기의 약점을 보완하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실전에 가서 그만큼 강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물으면 대답하시는데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하세요. 제가 뭐 1, 2년 가르친 것도 아니고 틀린 학생 한두 명 보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틀리면 본보기가 됩니다. 자기가 얘기해서 틀리면 눈이 그냥 동그래지고 정신을 확 차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임팩트가 훨씬 강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답하시고 아마 오늘 처음 공개형의 시간이다 보니 서먹서먹 하기도 하고 해서 대답을 잘 안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점차로 개선이 되겠죠. 자,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등호가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등호가 A와 B가 같을 때 성립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왜를 던지라는 왜 등호일 때 중요한데
왜 등호일 때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 여러분들이 답할 수 있어야 실력이 되는 거야. 산술기하평균을 배웠는데 이건 부등식이라고 하지. 근데 왜 등호가 중요할까? 자, 이게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 이제 답이 나와요. 자, 절대부등식이죠. 절대부등식 문제로 낼 수 있는 게 뭘까? 절대부등식으로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최대치의 문제예요. 그죠? 산술기가 우리 최대치로 가르쳤어요. 그죠? 자, 왼쪽을 봅시다. 다 집어치고 연산만 보세요. 자, 연산만 보면 합이 곱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식이야. 그치? 오른쪽은 곱이고 왼쪽은 합이에요. 그쵸? 그러면 합의 입장에서 보면 합의 뭘 구할 수 있다? 합의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합의 최대값을 구하라? 어떤 가공 없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합의 최대값을 구할 수 없어요. 구조상. 왜? 크거나 같은 쪽에, 큰 쪽에 있으니까. 그럼 곱에 있죠. 곱에 최대값을 구할 수 있지. 자, 그런데 합의 최소값을 구하건 곱의 최대값을 구하건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다 등호에서 결정된다. 자, 우리가 어떤 값을 구했어? x라는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하면 x는 최소값 얼마를 가져요? 3을 가지는 얘기를 해요. 그죠? 그 다음에 범위를 구했어. y가 5보다 작거나 같다 얘기를 한다면 y는 최대값 5를 갖는다고 얘기를 해요. 자, 부등호를 쓰긴 썼지만 답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등호만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등호가 없다면 최대치에서는 존재하지. 그렇기 때문에 등호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등호 조건을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고 산술 기하 평균을 적용했어? 그거는 틀린 답안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죠? 네. 근데 그런 실수를 여러분들 나도 모르게 아주 자주 한다는 거야. 자, 예시를 한번 알아볼까? xy가 0보다 커요. 양수예요. 자, x 플러스 y는 2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는 2 루트 2 나누기 루트 xy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산술기예요. 그래서 이 둘을 곱합니다. 자, x 더하기 y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는 4루트 2보다 크거나 같다. 이 결론을 얻었어요. 그래서 x 더하기 y에 x분의 1 더하기 y분의 2의 최소값은 4루트 2입니다. 자,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자, 결론을 냈는데 어때?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틀렸다면 네 군데 중에 어디서 틀렸겠죠. 그죠? 그죠? 시작점이 어딜까?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1, 2, 3, 4죠. 이게 왜 틀린 건지 알아. 왜 틀린 건지 알아야지. 자, 어디가 틀렸을까요? 1번. 1번이랑 2번은 등호 조건. 1번, 2번의 등호 조건이 달라서 틀렸다. 그러면 과정 중에 어디가 틀렸어요? 1번이 틀렸어요? 2번이 틀렸어요?
3번이요? 자, 틀린 건 어디? 오케이, 4번. 자, 3번이 틀렸다고 하는 학생들이 한 7, 80% 됩니다. 자, 왜 그러냐? 3번을 잘 보세요. 3번 맞아요. 이거 읽어봐. 어떻게 돼? 이렇게 있잖아. 크거나 같다. 그치? 자, 크면서 같을 수 있어요? 없죠. 그죠? 합집합이니까 Y니까. 그치? 그럼 크기만 해도 되고, 자, 같아서 되죠. 그치? 두 개 동시에 만족했어. 그럼 봐봐. 내가 x가 1보다 크다고 한다면 따라서 x는 1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럼 틀려요. 맞죠? 맞아요. 뒤쪽 크면 맞은 거야. 왜? 지역으로 생각하면. 제가 송도면 인천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인천이면 송도이다. 맞아요, 틀려. 틀리지? 네, 앞쪽이 틀려. 알겠어? 그래서 뒤쪽에 있는 건 문제가 안 돼. P면 Q에다가 찾을 때는 Q를 만족하는 지읒빨이 P를 만족하는 지읒빨을 포함하고 있을 때. 알겠지? 응. 그래서 이거는 국어에서는 맞을 수 있지. 뭐 송도의 땅을 가진 사람이야. 송도 국민이나 송도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천명 송도지 뭐 이런 건데 논리적으로 수학적에서는 틀렸다. 그러면 봐봐. 이게 왜 틀렸느냐? 실제로는 크단 말이야. 같지 않다는 거지. 근데 어때? 크거나 같다고 표현해서 문제는 안 된다. 이해가요? 여러분. 1보다 클 수가 있어? 그럼 그건 1보다 크거나 같다고 얘기해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은 수를 1보다 크다라고 얘기하면 틀리지. 왜? 앞쪽이 크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건 문제가 안 돼. 문제는 뭐야? 여기에서 등호를 가지고 온 거, 요 과정이 틀립니다. 이게 틀립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하는 거야? 4루트 2보다 큰 값을 최소값으로 갖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질 수 없는 4루트 2를 최소값으로 명명한 거. 결론을 내는 거. 이게 틀렸다. 그럼 그 원인은 잘 얘기했어요. 자, 이게 4루트 2가 되려면요. 여기서도 등호가 여기서도 등호가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하나는 2루트 2가 되고 하나는 어떻게 2루트 xy가 되고 하나는 2루트 2 나누기 루트 xy가 돼야만 해. 그치? 둘 다 동시에 등호하는 만족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등호가 성립해야 될 조건은 x가 y와 같을 때 여기서는 y가 2x가 같을 것이 서로 같을 때. 그럼 봐봐. y가 x와 같으면서 y가 x의 두 배가 동시에 될 수 있느냐? 없잖아. 그러니까 4루트 2라는 것은 실상에서만 그냥 그렇다라는 거지 실제로 가질 수 없어.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도 왜 틀렸어요? 자, 원인을 찾잖아요. 자, 산술기하고 몇 번 썼어? 산술기하 평균을 2번 썼죠? 2번 쓰니까 등호 조건은 몇 번 나와? 2개 나오죠? 자, 그 2개의 등호 조건이 똑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돼? 다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지. 자, 그럼 똑같을 때 다를 때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복잡한 걸 좀 싫어합니다. 자, 2번 쓰지 말고 몇 번 쓰면? 한 번만 쓰면.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되지. 산술기 안 돼.
주거 조건이 한 번만 나오게 되고 최소 최소로 보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자, 이 주거 조건이 한 번만 나오게 할 수 있는, 두 번에서 한 번만 나오게 할 수 있는 건 잘 봐. 이 묶어진 상황에서 각각의 묶음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했기 때문에 주거 조건이 두 번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묶음이야? 자, 묶지 말고 하나로 만들자. 어떻게 하면 돼? 전개하면 되죠. 전개하면 하나의 식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전개를 해봐. 1 더하기 얼마? 2 더하기 얼마? x분의 y 더하기 y분의 얼마? 2. 자,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적용합니다. 3이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2배의 루트 2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는 산술기하 평균을 한 번만 썼고 주거 조건이 한 번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확인해 볼까? 4루트 2라는 값과 비교를. 자, 4루트 2는 2루트 2 더하기 2루트 2죠? 근데 2루트 2보다 3이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실제로 4루트 2보다 큰 값을 최소값으로 갖는다는 걸 알 수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2005년에 나왔던 고려원생의 문제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너희들이 산술기하를 제대로 알고 있니? 라고 이제 물음을 던지는 거죠. 자, 그런 물음에 답할 수 있으면 돼요. 일단 필기하시고요. 필기하고 그 다음 나갈게요. 됐나요? 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산술기하 평균에 대한
개념 문제 여러분들이 다 배웠고 구체적인 유형을 제가 한 2개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첫 번째 유형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의 최대값입니다. x는 0보다 크고 그럼 보도록 할게요. 이걸 산술용이학 평균의 중요한 유형으로 제가 첫 번째 소개한 이유는 자, 이 문제를 일단 봤을 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냐면 단원별로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지수록을 배우면 지수록가 보여요. 그죠? 그 다음에 수열 배우면 수열이 보여요. 상호함수 배우면 상호함수가 보여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제는 당연히 그 단원의 주제 그리고 단원의 제목이 말하는 내용들을 따라가면 돼. 그러면 문제가 잘 풀리지. 근데 어때? 모의고사에 그런 힌트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 자, 현실과 실전의 괴리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공부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럼 그걸 여러분들 괴리를 줄여야 돼. 줄이려면 어때요? 어떻게 나왔든 단원에 여러분들 상관하지 말고 내가 그냥 이 문제를 딱 봤어. 그럼 내가 어떻게 풀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거야. 이거 최대값을 어떻게 구할까? 자, 최대 최소를 여러분 구할 때 가장 유용한 툴이 뭐예요? 미분의 미분. 그죠? 자,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미분해서 푸는 거야. 문제 안 된다. 자, 미분해서 어떤 거? 극대와 극소와 구간의 뭐 양끝값 요 4개 중에 제일 큰 게 최대고 제일 작은 게 최소지. 그치? 우리 이렇게 배웠어. 그럼 이렇게 가면 돼요. 그런데 말이야 이걸 하려고 보니 어때? 여러분들이 미분 중에 제일 싫어하는 미분이에요. 나누기 미분. 제일 번거롭죠. 그쵸? 그러면 이걸 나누기 미분을 하지 않고 풀 수 있는 방법 중에 산술 기하가 있다라는 얘기지. 자, 어떤 유형에서만? 이 유형에서만. 그런데 이 유형에서만 되는데 제가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이 유형이 자주 나와요. 생각보다 자주 나와요. 자, 어떤 유형이냐? 분자에다 동물에 미치고요. 뭐라고 쓰느냐? 상수항 없는 1차식입니다. 자, 분모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분모에다가는 2차, 1차 상수항이 모두 있는 2차식입니다. 자, 1차식 나누기 2차식인데 반드시 분자의 1차식은 상수항이 없어야만 하래.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자, 미분을 하지 않고 미분하는 번거로운 필요하고 가능한 거. 자, 봅시다. 유리식은 분자 분모의 0이 아닌 가짜수로 나누는 것도 유리식의 값은 변하지 않죠. 자, x는 0보다 크죠? 그럼 x로 나눕니다. 자, 이렇게 되죠. 그럼 우리가 분모에 한해서 뭘 쓸 수 있어요? 상정기하 평균을 쓸 수 있죠. 양수니까. 곱이 얼마? 1로 1정하죠. 자, 그럼 이건 얼마? 3보다 커 나왔죠. 그럼 나눕니다. 나눌 때는 어떻게 돼요? 동화에 바뀌죠. 그러니까 그때 한 줄의 마무리가 되죠. 그죠? 자, 미분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문제 하나. 자, 그 다음에 제가 왜라는 질문을 자주 던지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이 3학년 때 성적을 성적만큼은 완결된 구조로 한번 만들고 싶다. 그리고 논술이든 수능이든 자신있게 도전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문제를 여러분들 조건을 말이죠. 확장시켜서 확대해보세요. 그게 뭐냐면
그러면 이 문제를 x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풀었어. 끝! 이러지 말고. 자, 만약에 x가 실수 범위에 있다면 이 함수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자, 이런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확장되고 변형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10문제 푸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푸는 학생이 잘하는 학생이에요. 10문제 풀어도 똑같은 그냥 단순한 하나의 공식의 문제를 푼다면 실력이 생각보다 늦죠. fx를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2x라고 두고요. 자, x가 0보다 크다라는 것에 한해서 풀었으니 여기서 풀이를 역시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죠. 아, 여기서는 fx가 3분의 2보다 작거나 같구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 다음 x가 0일 때는 한번 봅시다. x가 0일 때는 어떻게 돼? 대입하면 되지. 얼마?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하나? 자, 0보다 작을 때. 자, 2x 나누기 x제곱 더하기 x 플러스 1이에요. 0보다 작건 0보다 크건 0이 아니기 때문에 x로 나누어도 식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응용하는 거예요. 응용. 내가 이 방법을 응용을 하는 거야. x가 0보다 클 때 풀었잖아. 산술기하는 0보다 큰 때 풀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거 어떻게 해? 이렇게 해주는 거야. 자, 2를 뒤로 뺄게요. 이렇게 만들고. 다시 말해. 똑같이.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져? 음수였던 x가 마이너스 x라는 놈으로 바뀌면서 둘 다 양수가 되죠. 여전히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x분의 1이라. 그러니까 산술기를 쓸 수 있죠. 자, 등호 조건을 만족해서 2보다 크거나 추정할게요. 그러면 자,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제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2보다 어때? 작거나. 자, 거기다 1을 더했어. 거기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그 다음 마이너스 1로 2를 나눴어요. 잘 생각해봐. 마이너스 1로 2를 나누게 되면 조조 방향이 또 바뀌어요. 그죠? 그럼 결국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면서 어디? 3분의 2보다 작거나. 그래서 실수 범위로 확장해서도 역시 여러분들이 산술기하를 써서 fx의 범위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형태를 기억을 하라는 거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자, 지수가 나왔어요. 3의 x 플러스 3, 3의 2x 플러스 3의 x 플러스 1이에요. 자, 분자분모의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은 다항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수 다항식, 로그 다항식을 푸는 근본적인 방법, 기본적인 접근 방법, 보여 다 취하는 겁니다. 취하를 하면 어떻게 되겠죠?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어떻게 돼? 고등학교 1학년 과정으로 낮추면 쉬워지는 거예요. 초월함수, 자, 익스포넨셜 함수, 그 다음에 로그 함수, 삼각함수 다 취하는 거죠. 취하면 쉬워지니까. 다음 함수인데.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3의 x를 t로 취하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연구가 크게 되죠. 그럼 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돼요? 27t 나누기 t제곱 플러스 t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 식과 어때요? 별반 다른 게 없지. 개수는 다른 게 없지. 그럼 이제 어떻게 돼? t
t로 나누고요. 산술 기하를 쓰게 되면 2 더하기 1보다 커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얘는 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대값 9를 갑니다. 이렇게 문제 풀면 돼요. 오늘은 공개 관리 듣고 다음 달 이제 수업을 들으시면 제가 이 교재를 이게 교재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이제 교재를 드릴 텐데 교재가 마지막 검수 과정을 거치고 있고요. 제가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에 수식이나 문제들이 있고 오른쪽을 제가 비워놨어요. 그래서 비워놓은 이유는 오른쪽에 필기를 하시라 이 얘기예요. 왜요? 복습할 때는 오른쪽을 가려놓고 왼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연상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니? 수학은 이해하고요. 외우면 끝나는 과목이에요. 왜? 3분이라는 여러분들 현실을 초월한 이런 시간 안에 그 어려운 문제를 풀려면 글기가 필수가 따라와야 됩니다. 만약에 수능 문제를 지금 100분이 아니라 200분을 줬다면 여유있게 좀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3분이라는 시간 안에 풀려면요 암기가 없으면 안 돼. 왜냐? 여러분들 평소에는 긴장이 그렇게 많이 안 된다고. 근데 시험장은 엄청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하고 문제를 보잖아.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그때 여러분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건 암기했을 때 당황하죠. 그래서 수학은 이해하고요 외우는 과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 마이너스 겁니다. 자, 2의 x제곱 플러스 2의 마이너스 x. 기술 공부할 때 이 식을 못 봤다. 말이 안 되죠. 너무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걸 일반화시켜서 a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고 쓸 수도 있겠어요. 자, a는 지수의 위치잖아요. 지수의 위치는 기본적으로 0보다 커요. 그리고 1이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0과 1 사이냐, 1보다 크냐, 이렇게 여러분들 나눌 수 있는데, 둘 중에 편한 거, 1보다 크다 해도 문제 안 돼요. 자, 이렇게. 어차피 a 마이너스 x는 또 0과 1 사이 모이게 됩니다. 그쵸? 어떤 걸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a를 1보다 크다 라고 놓고,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려보면 ax제곱은 이렇게 아래로 오를 거야. 그래프가 될 것이고 0을 지나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x제곱은 x의 보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y축 대칭 그래프를 그려줘요. 자, 그 다음에 이 둘을 더합니다. 더하면 무한대로 x가 커질 때 이 값을 따라가고요. 무한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작으면 이 값이 워낙 크니까. 그런데 분명히 어때요? 조금이라도 덜해져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뭐처럼 점근선처럼 작용을 해서 이런 그래프를 봐요. 그래서 1의 최소값을 갖고 결국 2보다 크거나 갖게 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죠. 자, 이건 달리 어때? ax제곱 더하기 ax제곱 플러스 1로 x제곱분의 1로 바꿔서 산술 비하를 쓰면 이보다 크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t1이라고 한번 볼게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항상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고 요게 나오면 빠질 수 없죠. 여론이 항상 같이 나옵니다. 이걸 T2라고 해요.
요걸 한번 그려볼까요? 어떤 차이가 있나? 역시 A를 그냥 1보다 크다고 볼게요. 자, A의 X제곱은 이렇게 돼요. 그 다음 마이너스 X. 그럼 X의 보호도 바뀌고 Y의 보호도 바뀌니까 이렇게 돼요. 1 마이너스 1이니 0을 지나죠. 자, 무한대로 갈수록 요놈의 영향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수록 요놈의 영향력이 커지는데 역시 여기도 조금 빠지고요. 여기는 조금 더 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든 Y값 실수값을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이거는 실수가 실수를 합니다. 다음 또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Y축 대칭이라고 해서 무함수라고 하죠. 이건 뭐라고 해요? 자, 기함수라고 해요. 이 대칭, 원점 대칭. 그래서 문제에서 이런 형태가 묶어져 있다. 아니면 이런 형태가 나왔다. 그럼 일단 묶는 게 여러분 우선이에요. 풀어 해치려는 노력하지 마시고요. 묶어서 보려는 노력을 하세요. 특히 가루가 쳤으니까. 풀어 해치면 여러분들 항이 여러 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풀어 해치지 않으면 단항식이 되기 때문에 항의 개수가 그만큼 줄어서 여러분한테도 어떻게 문제 풀기가 수월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예시를 보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함수 y 콜 3분의 1의 fx. 자, 요놈의 최대값을 봐요. 자, 이건 살펴보면요. 지수에 대한 단항식이야. 그치? 하나짜리지. 그치? 그냥 이거 3분의 1의 a제곱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럼 단항식을 여러분들 파악할 때는 항상 뭐라고? 고일과정으로 가는 거죠. 다항식으로 있을 때 여러분 취환하면 다항식 형태가 되잖아. 그치? 지수 다항식. 그럼 단항식. 요 밑을 제외하고 생각할 수 있으면 고일과정으로 가는 거지. 밑이 있어서 지수식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제외할 때 우리는 뭐예요? 범위를 살피자. 그치? 그래서 뭐라고 그래? 감소함수. 감소함수니까 이게 최대를 가지려면 fx만의 문제로 이제 해석을 한 거죠. fx가 뭐? 최후. 그럼 fx의 최소값을 풀면 이 문제를 해석하게 되는 거지. 자, fx를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어떻게 생겼어? 요놈. 그리고 요놈은 어때요? 요놈을 변형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보면 t는 앞에서 보던 가정에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fx는 어떻게 되냐?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죠? 제곱하면 2가 튀어나와요. 마이너스 2. 자, 그럼 t가 2보다 커 같은 상황에서 이 차함수의 최소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주고요. 이 차함수의 제일 중요한 게 대칭 축이잖아요. 1. 그다음에 2서 3. 그럼 2보다 커한테 여기부터 해석되죠. 그럼 2일 때 얼마야? 마이너스. 따라서 마이너스 2일 때 최대지. 그래서 마이너스 때
3의 마이너스 3분의 1의 마이너스 25가 이렇게 됩니다. 됐죠? 필기 하시고요. 필기했을 문제를 제가 연습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연습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자, 연습 문제는 수능 문제 또는 대학별고사 문제 중에 좀 여러분들이 기초 단계로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 일종의 워밍업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오는 데는요, 이 단순한 산술기압 평균, 기압 평균 문제를 적용하기 위한 그런 과정보다 별도로 제가 하나씩 짚어주는 개념들이 있을 거예요. 네. 이 실제로 수능 문제나 논술 문제들 보면 하나의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는 그런 문제들 잘, 그런 단순한 문제들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접근하면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문제를 노릴 수 있을까? 뭐 제가 쉽게 아이템이라고 하면 아이템 그런 것들을 하나 찍어줄 겁니다. 자,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해가면 향후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은 건 첫 줄에 나옵니다. 주적 A가 2, 3이고 4, 1, 2은 밑으로 돼요. 3분 2의 2미죠. 자, 3번이 2미터를 표현한
해봐라. 여러분들 어떤 방법을 취하시겠습니까? 선분위의 임의의 점을 표현을 해봐요. 빨리 풀어보자. 뭐예요? 응? 아마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걸까? 3번은 직선의 뭐? 일부죠. 그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그지? 그 다음에 x든 y든 범위를 제한시켜주면 위에 성분의 위에 임의점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제가 이 방법 말고 이 방법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자, 어떤 거냐? 성분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자, 임의의 내분점과 양끝점을 연합하는 성분의 점이 됩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점 AB를 2대 1로 내분하세요. 라고 여러분들 얘기를 하잖아?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 의심도 없이요. 아무 거리낌도 없이 아마 본능적으로 AB를 선으로 연결하고 그 작업을 먼저 할 겁니다. 그죠? 자, 그러고 어떻게 돼요? 이거를 3등분을 하고 이게 내분점이고요. 역시 직선의 연장선 상에서 이게 비율이 2대 1인 점을 찾아서 이걸 외분점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중요한 전제가 있는 거죠. 뭐가 있어요? 분점은 직선 위의 존재. 뭐야? 약속이야, 약속. 그럼 여러분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만약에 AP 대 PB가 2대 1인 놈을 찾으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AP 대 PB가 2대 1이다. AP 대 PB가 2대 1이면요, 당연히 2점, 2점 나옵니다. P가 여기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이런 점들도 돼요. 뭐예요? 길이의 B라는 거죠. 길이의 B와 내분, 외분점을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의 B가 여러분들 2대 1인 점들을 다 모아보잖아? 그럼 뭐가 되거든요? 이게 원이 된다는 사실을 아폴로니우스가 발견했죠.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물론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으로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자는 건데, 분점 직선 위에 존재한다는 전제를 깔고 간다는 건데, 그럼 분점의 생김새를 한번 볼게요. 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 식의 모양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겼죠. n 플러스 n분의 얼마? nb 플러스 na. 그죠? 그 다음에 외분하는 점은 어떻게 돼요? n-n분의 nb 마이너스 na. 그죠? 그러면
곱하기 b 더하기 n 플러스 n분의 n 곱하기 n. 그죠? 자, 다음 여기는 n 마이너스 n분의 n b 마이너스 자 n 마이너스 n분의 n a. 자, 이렇게 분리해서 써놓고 보니까 배분점, 외분점 이들의 개수들하고 보세요. 개수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죠? 배분점이든 외분점이든 개수를 합하면 무조건 얼마? 그럼 잘 보자. 모든 외분점 그리고 양분점을 합치면 뭐가 돼버려? 직선이야. 그치? 양분점은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나가 1이고 하나가 0이면 양분점이 나와요. 그죠? 그러면 역시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냐? 그 성질이? 어쨌든 합이 1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개수의 합이 1인칭을 쓰잖아? 그럼 이게 뭐가 돼버려? 직선의 방정식이네. 뭐라고? 개수의 합이 1인칭을 써놓으면 이게 직방이라고. 이게 무슨 직방이냐? 이게 당연히 뭘로 나오겠어? 좌표로 나오겠지. x도 t로 표현되고 y도 t로 표현되지. 미분할 때 배우잖아. 무슨 말이야? 이거야? 4개 변수 방정식. 이 4개 변수 t를 없애잖아? 그럼 너희들 배우고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 곱하기 x 빼기 x1 더하기 y1은 그게 나와. 너는 다 기울기 계산해야 돼. 점 하나 찍어야 돼. 기울기 계산할 필요 있니? 점 찍을 필요 있니? 이게 수학이지. 개수의 합이 1이라고 여러분들 표현해 놓으면 직선의 방정식 끝난 거예요. 근데 봐봐라. 내분점, 외분점을 구분함에 있어서 항상 내분비는 양수란 말이야. 그치? 거기에 뭐야? 양수 값을 놓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걸 붙이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내분점 자체는 모든 게 다 양수야, 개수가. 그치? 그럼 개수가 양수가 될 조건이 뭐니? 이러면 되는 거 아니니? 1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큰 데서. 그치? 자, 거기에 내가 아까 얘기했어. 뭐지? 양분점을 넣어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돼? 이러면 이게 성분 이해서. 알겠니?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야. 개수의 합이 1이 들고 세팅이야. 그러면 이 외의 범위 t가 0보다 작거나 t가 1보다 크면 어떤 상황이 되거든요? 이쪽에 놓이거나 외분점은 두 군데로 있어. 1대 2 하면 이쪽이잖아. 2대 1 하면 이쪽이잖아. 이쪽이 되는 거야. 0과 1 사이. 안쪽이잖아. t가 1보다 크면 바깥쪽. t가 0보다 작으면 역시 바깥쪽. 그러나 그 모든 여러분들 값들은 다 어디에 놓인다? A, B를 치면은 직선
질서는 도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사실은 벡터라는 여러분들 현역대상에 가면 아주 중요하게 배웠거든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분점을 배웠기 때문에 이거 알잖아. 그러면 봐라. 벡터를 배우거나 요 네분점, 외분점의 특징, 직선의 논점의 특징을 아는 학생들은 또 2배 곱하고 3배 곱해서 더해주면 나오겠지, 익수하니까. 근데 그 학생들은 어떻게 하냐? 요렇게 가더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야? A, B가 있으면 B에다 3배 했지? A에다 2배 했지? 그리고 5로 나눴지? 그럼 내분점이지? 자, A에다 2배 했으니까 이쪽이 3배, 이쪽이 2배. 이렇게 될 거야. 이게 여기 아래 점 아니냐? 원점이 있을 거 아니냐? 원점이 여기 있다고 해요. 그거의 몇 배래? 5.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찾아가더라. 자, 이건 몰라도 돼. 이건 알고 가는 거지. 기울기 계산할 필요 없지? 점수 계산할 필요 없지? 점수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실수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지. 자, A에다 T배를 해. B에다가 1-T배를 해. 그럼 P가 그냥 나와.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t 플러스 4. 그지? x. 그 다음에 3t 마이너스 t니까 2t. 그 다음에 상수함은 플러스 1이니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여기다가 범위만 해주면 돼. 범위를 뭐라고 해주면 돼? 0과 1 사이입니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럼 이제 K가 나오지. P가 뭐 X좌표 같아. 여기다 써줘. 마이너스 2T 플러스 4. Y좌표는 2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H의 좌표는 어떻게 되니? Y좌표가 똑같아. 이게 똑같아. 그러니까 2T 플러스 1. 이렇게 써주고 X좌표 구하면 돼. 오른쪽 넘어가지? 플러스 2가 돼. 그럼 2의 얼마? 그렇지? 자, 그러면 길이를 구해요. 자,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게 아니죠. 2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4에 마이너스 1에서 y좌표만 차이가 나니까 3을 빼줘요. 자, 거기에다가 pk 더하기 ph의 최소값이잖아. 자, x좌표가 달라. y좌표가 똑같으니까 2의 2t 플러스 2에서 x좌표 4를 빼요. 그러면 2에 마이너스 2t 플러스 4 플러스 2에 2t 플러스 2 마이너스 6. 자, 원소 많이 봤죠? 마이너스 2t 플러스 2t가 뭐예요? 그렇죠? 산술비하에 의해서 2루트 얼마? 2의 6제곱 마이너스 1. 그럼 2의 3제곱이 나오고요. 8이 16이 되기 때문에 또 최소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려울 건 없고요. 가르쳐주고 요거 좀 가지고 가시면 앞으로 좀 여기 쓰시고 필기 하시고요. 2번 문제.
네, 됐나요? 그러면 2번으로 갑시다. 자, 2번을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같이 AB는 2고, 그 다음에 AC는 3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각이 30도래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삼각형 ABC의 변 BC의 점 P에서 두 직선 AB, AC에 내린 수선. 자, 여기서 제가 수선의 방점을 좀 찍고 싶어요. 여러분, 수선이 나오면 반드시 세 개를 같이 기억하십시오. 수선은요, 최단거리를 나타내는 성분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최단거리 나오면 수선. 도형에서 여러분 사실은 수선 빼고는 누구도 어떤 선을 명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선이 없어. 왜? 제일 가까운 선 빼고는 다 원선입니다. 한두 개야? 무수히 많죠. 그러니까 수선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 최단거리 성분은 또 뭘 나타내냐? 높이를 표현합니다. 자, 당연히 어떤 해석? 넓이도의 해석이 가능하죠. 자, 이 세 가지 여러분들 개념을 같이 갖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들 뭐냐? 유연성이 높아지는 거야. 그렇지? 융통성이 발휘되는 거야. 그럼 과연 이걸 풀 때 과연 이 세 개 개념 중에 얘를 수선이라고 알려줬는데 뭘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걸 여러분들 해보고요. 자, 구하라는 게 뭐예요? 수선의 말로 아까 MN이라고 할 때 PN분의 AB, PN분의 AC를 구하래요. 그러면 PN 모르고 PN 모르니 변수 XY를 쓰고요. X분의 B, 그 다음에 Y분의 이렇게 여러분들 써줄게요. 자, 이거의 최소값을 뭐예요? 자, 제가 아까도 말했죠. 수학 실력을 높이려는 거 단원을 생각하지 말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냥 이 문제를 봤어. 그냥 지나가다가 본 거야. 그럼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가장 일반적인 풀이가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그 풀이에 좋은 개념들을 접근할 수 있는 개념들을 추가하시는 수학 실력이 됩니다. 자, 가장 일반적인 거. 변수가 몇 개? 두 개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뭐예요? x와 y의 관계식이 하나 필요하겠지. 그치? 자, 그 다음 문제. 둘 중에 하나의 문자를 세모하면 되겠지. 관계식을 통해서. 이때 모두가 되면 어울리는 거겠지. 역시 최대체도 호와의 나는 문자에 대해서 미분을 활용하면 되겠지. 이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 그럼 일단 추가적인 풀이를 논하기 전에 이거는 무조건 구해야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디폴트입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XY 관계식. 그럼 XY 관계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자, 보세요. 주어진 조건이 두 변하고 한 각이 주어졌어. 두 변과 한 각이 주어지면 우리가 쓸 수 있는 틀 중에 어떤 틀이 생각이 나나요? 그렇죠. 코사인 법칙. 좋습니다. 자, 또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연습한 학생들은 훌륭한 학생이 기본이 잘 잡혀있는 학생이에요. 그 다음 뭘로 가요?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수학이에요. 나오잖아요.
기본을 잡고 내용을 보는 그 내용에 대한 해석과 연결을 지었어요. 넓이네. 그럼 넓이야. 자, 전체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얘는 각각으로 높이를 작용한다는 거지? 얘가 각각의 높이를 작용하는 교육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세 글자. 모조선. 자연스럽게 모조선. 그러니까 모조선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에 고민하고 추론하고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려져요. 그러니까 보조선을 막 억지로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하다 보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논증하고 추론하고 고민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이런 훈련이 됐을 때 여러분들 수학을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풀 수 있는 거예요. 넓이로 가죠. 전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에 사인 30도. 그죠? 거기에 위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y. 아래에 있는 삼각형은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x. 지금 수업을 들어보셔도 알겠지만 제가 점점 난이도를 높여갈 거예요. 노베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세에 가고 뭐 상관없어요. 다 모른다라고 베이스에서 좀 시작하니까 지금 잘 배우세요. 정규 과정이 23개 여러분들 단어 구성인데 그 23개를 여러분들 뛰어넘으면 수능에서 여러분들 발전을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목 또한 다 똑같아요. 왜?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서 논술을 내게 돼 있어요. 그 범위를 초월해서 낼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수능 공부하고 논술 공부는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인 30도하고 2가 약분이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이 나와요. 그렇죠? 2x 플러스 3y는 3. 자, 그럼 여기에서 뭐 이 정도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럼 x는 어떻게 돼? 2분의 3보다 작고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집어넣죠, 미분하죠. 그죠? 분모에 오죠. 재미없죠. 그죠? 자, 뭘까요? 곱해요. 끝. x분의 마이너스 y분의 x 거의 나와서 산술 이하 생각을 칠수 있어요. 왜 이걸 안 해? 아, 해야지. 그치? 여러분, 이거만 하면 끝이야. 이게 뭐야? 앞에 선생님이 예시로 알려주는 거야. 예시 문제잖아. 예시랑 똑같이 만든 거잖아. 새로운 문제니? 아니야. 이런 뭐야? 전개해서 사분기였으면 3분의 25가 나와. 끝나버리지, 한 줄. 자, 이거를 각각 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치? 왜? 부호 조건이 답이 된다. 이게 고2 학년도 고2를 대상으로 낸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예요. 물론 많은 학생들이 틀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2에 나왔던 모의고사가 어때요? 대학별 논술에 또 나왔어요. 그치? 옆으로 논술에 나왔던 문제가 모의고사라는
수능에 나옵니다. 수능과 유사한 논술 문제 찾으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왜죠? 우리나라에서 대입을 기준으로 해서 자, 수능 여러분들 교수님들이 숫자를 아시죠? 선생님들은 가봐야 검토해요, 검토. 실질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가서 검토하는 거야. 이게 지금 수준에 맞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이게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수능 출제하려면 최소한 어떻게 돼요? 교수급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봐봐. 교수급이 내는 대학 입시를 위한 시험 문제가 우리나라에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수능급은 논술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수능에 최적화되고 가장 근접화되어 있는 문제가 뭐예요? 논술 문제. 완성도가 제일 높대. 이 제일 높은 완성도를 가진 문제가 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그냥 공짜로 놓여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비싼 돈 주고 끊어지는 봉투를 사서 붙잖아. 아니, 이해할 수가 없어. 만약에 보세요. 요번에 뭐 소송이 걸렸는데 뭐 현우진 조정식 분이 막 해서 뭐 EBS 뭐 어쩌고저쩌고 시필지 막 해가지고 뭐 엄청난 돈을 줬다. 그래서 뭐 투자를 했다. 문제를 샀다. 뭐 그게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 컨택한 사람 중에 교수가 있습니다. 교수가 그런 일을 할지도 않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준 돈으로 될까요? 적어도 10배는 줘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교수가 뭐 모의고사를 출제해주고 이 사설 그 강사가 돈을 준다. 그 정도의 퀄리티를 가진 문제가 논술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때? 비싼 돈을 두고 봉투 모의고사 사서 본다. 그래서 여러분들 논술 문제를 이렇게 잘 보다 보면, 풀다 보면, 와, 문제 미쳤네. 뭐 이런 느낌이 나와요. 정말 문제 잘했네. 왜 이렇게 수능 문제랑 똑같지? 교수가 내니까. 소문제 1, 2, 3이 있잖아요. 수능의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만들고 끝나는 거지. 1번 가지고 2번 풀고, 1, 2번 가지고 3번 풀고. 또 끝나는 거지. 자, 연습 문제 3번 봅시다. 자, 그림같이 1사분면에 있는 점 P예요. 자, 1사분면에 있다.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A는 0보다 크네 라는 조건을 당연히 저희가 써놓을 줄 알아야지. 그렇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곡선 y 콜 마이너스 x분의 2의 근 부적선 밑으로 볼 거예요. 미분하려면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적선의 방정식을 배우죠. 자, 접선의 방정식을 배워요. 접선의 방정식. 자, 접선의 방정식에 종류가 3개 있는데요. 살펴보면 사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제일 중요한 거 뭐죠? 유형 3개 배울 텐데. 뭐? 그쵸? 곡선 위에 자, 뭐라고 그럴까? TF라고 그럴까? TF의 접선의 방정식 어떻게 되죠? y-ft는 프라임 t에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미분 계수가 뭐랑 같아요? 미분 계수의 기하점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와 같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분을 배움으로써 그 점만 그리고 곡선의 방정식을 알면 어느 점에서든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는 적선의 방정식을 문제 없이 풀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응용이 되면 뭐가 나오죠? 자, 미분계수의 기하적 의미가 적산의 기울기라고 했으니 기울기 m이 주어졌을 때 역으로 뭘 풀는데 m equal f 프라임 t를 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를 유도합니다. t를 유도해서 어디로 가?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적산과 같이 그 문제.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옥상 밖에서 AB에서 그은 접선. 자, 곡선 밖에서 AB에서 그은 접선은 제일 중요한 게 곡선 위의 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싶은 게 제일 중요한 목표야. 그럼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 안다고 생각하고 써주는 거죠. 그 다음 어디? 역으로 요게 요 위에 있던 B 빼기 FT는 F 프라임 T에 A 마이너스 D 라고 써놔서 여기서 역시 뭘 유도해요? T를 유도하죠. 그래서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다시. 그래서 하나는 알겠죠? 자, 그럼 요 세 개 중에 어떤 건가요, 이거? 뭐뭐에서 구할까죠? 누가 봐도 곡선 막대점이죠? 그러면 요 점을 T분의 2라고 두고 접선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자, y-t분의 2는 마이너스 t제곱분의 2 곱하기 x-t 그죠? 마이너스인가요?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쵸? 마이너스 t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얼마? a 2a 붙이나요? 그럼 집어넣어 2a 플러스 t분의 2 t제곱분의 2 a 마이너스 자, t제곱을 곱하면 2a t제곱 플러스 2t 자, 2a 마이너스 2t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2a 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a 자, 그럼 여기에서 PA제곱, PB제곱, AB의 제곱의 최소값을 구해요. 그럼 PA, PB, T가 몇 개 나온다는 거야? 2개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여기를 이런 식으로 볼까요? 오케이? 그럼 봅시다. 자, 이 T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죠?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죠. 우리는 T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근데 2차 방정식이 나오면요. 첫 번째, 이걸 먼저 쓰세요. 두 번째, 왜? 뭘 복잡하니까. 왜 복잡하니까. 그치? 자,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쓰라는 거야, 2차 방정식. 그리고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라고 얘가 신호를 막 줘요. 어떤 신호를 줘요? 근들이 다 튀어요. 알겠니? 여기 근들이 다 튀어나와야 되는 경우는 근과 계수가 얘가 신호를 주는데 이걸 써. 풀리긴 하겠지. 복잡해지겠죠. 루트가 나와요. 제곱을 해야 돼요. 식을 정리해야 돼요. 만만치 않죠. 자, 그럼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자. 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써보면 두 근의 합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분의 2. 그치?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하세요. 이거 변형해서 이거 만들 수 있어. 근데 어때?
알겠지? 수능은 시간표예요. 이런 것 때문에 시간 소비하면 그만큼 손해예요. 자, 이건 어떻게 되냐?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요 시간이. 그럼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게 얼마? 2분의 루트 t야. b제곱 4, 4, 16 마이너스 4ac 플러스 얼마? 16 h. 그럼 여러분들께 4로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면 a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나왔죠? 네. 자,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PA의 제곱 어떻게 돼요? A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알파분의 2의 승질. 자, PB의 제곱 A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베타분의 2의 승질. 그렇죠? 그 다음에 AB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거를 모두 더하면, 자, 더하면 a제곱 마이너스 2 알파 a 플러스 알파 제곱 플러스 4a 제곱 플러스 알파분의 8a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자, 그 다음에 a의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a 그다음 베타의 제곱 플러스 어떻게 돼? 4a 제곱 플러스 베타분의 8a 플러스 베타 제곱분의 4. 자, 이건 전개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그다음 요거 보세요. 통분하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되지. 그의 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그럼 제곱해도 1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럼 정리합니다. a제곱, a제곱, 4a제곱, 4a제곱에서 10a제곱. 자, 마이너스 2a로 묶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그 다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됩니다. 그 다음 8a로 묶으면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2이 돼요. 그 다음 4로 묶으면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 그죠? 자, 거기에 요거는 5배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10a 제곱 마이너스 2a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분의 2예요. 플러스 이거 어떻게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됐죠? 다음 플러스 8a 알파 베타분의 마이너스 1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 그죠? 자, 그 다음에 요 통분해보세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죠. 거기에 분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죠. 뭐예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1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이. 여기 하나지? 여기 몇 개야? 4개지? 그럼 여기다 5개. 자, 그 다음에 플러스 5배에 요거. 자, a제곱 4 a제곱 플러스. 그죠? 네. 자, 그러면 10a제곱 약분되고요. 플러스 4 플러스 5배에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a제곱분의 4.
플러스 8 하고 16이네요. AA 약분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제곱분의 얼마? 20A제곱 플러스 얼마? 플러스 20A제곱이니까 20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정리가 됐습니다. 10A제곱 그대로 남고요. 그다음 A제곱분의 40, A제곱분의 20, A제곱분의 20, A제곱분의 40.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수항 요거 4, 5, 20, 14, 16 하면 30, 그치? 플러스 24. 자, 그러면 이제 보이지? A 0보다 크잖아. A 제곱제곱보다 크지? 그러면 4배, 2배, 그리고 4배. 20이죠? 40이죠? 얼마? 최소값은 90.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적설을 먼저 싶다. 2차원 공정식에 등장했을 때 여러분이 접근해야 될 기본적 태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주고 싶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마무리하시고. 자, 이제 적으시고요. 이제 이제부터 여러분들의 시간에 실전 문제가 있을 거니까 이 3번 때 치료 시작. 7시 43분. 맞죠?